안녕하세요. 초등교육학전공 송재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학교상담 세 번째 강좌 개인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은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중립적인 활동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개인 상담의 의미, 기본 요소, 목표 등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특히 학교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만한 몇 가지 상담 이론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의 주요 과정과 기법을 알아봅니다. 이 장을 학습하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상담의 의미, 기본 요소, 목표 등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상담에 적용 가능한 주요 상담 이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장면에서 전개되는 개인 상담의 일반적인 과정과 주요 기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의 개념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상담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의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담은 어원적으로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상담이란 말은 영어의 카운셀링을 번역한 것으로 그것의 어간인 카운슬은 라틴어 컨셀리움에서 파생된 프로 컨슐레를 어원으로 합니다. 이 말에는 컨설트 자문을 구하다, consider 고려하다, deliberate 숙고하다, reflect 성찰하다, advice 조언하다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휘적으로 상담은 자문의 결과로 특별하게 주어지는 조언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의 한자어 상담이라는 글자의 어원을 자세히 의미하면 그 의미가 매우 심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라는 뜻을 지닌 상은 나무를 뜻하는 목과 눈을 뜻하는 눈목에 두 글자를 합성한 것으로 이는 원래 어린 묘목이 자라는 것을 지켜본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나무는 곧잘 끊임없이 성장하는 생명체로서 사람에 대한 은유적 상징으로 이해되었으며 상은 묘목, 곧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라는 뜻을 지닌 담은 말씀을 뜻하는 언과 불꽃을 뜻하는 염의 두 글자를 합성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꽃은 다정함과 훈훈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담은 정감이 오가는 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의 한자어는 상담의 심오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은 어린아이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 튼튼한 거목, 곧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담의 목표, 곧 상담을 왜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담은 어린아이 또는 어리석은 사람의 성장 발달을 조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촉진적 대화를 의미하며 이는 상담의 방법, 곧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긍정적 수용과 공감적 이해 그리고 진정성에 기초한 대화인 것입니다. 예컨대 상담이라는 용어는 상담의 목표와 과정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학문적으로 심리학의 뿔을 두고 있는 실천적 활동입니다. 상담학자들은 상담의 성격을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찍 윌리엄스는 상담이란 상담자가 훈련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갖고서 내담자의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면대면 관계를 정의하였으며 로저스는 상담이란 훈련받은 상담자와 도움을 원하는 내담자의 관계를 토대로 한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식과 박성수는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담은 심리적 문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1대1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피상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환경에 좀 더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을 익히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상담이란 상담자 피상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극히 사적이고 개별적이며 전문적인 조력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문직 단체는 전문직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담의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담업계에서는 전문직으로 상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인지적, 행동적, 정동적 또는 체계적 개입 전략을 통해서 정신건강, 심리적 또는 인간발달 원리를 적용하여 병리학은 물론 건강, 개인적 성장 또는 진로발달 문제를 다루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 상담학회가 주축이 된 상담 관련 학회 연합체에서는 제5위 인간조력 전문직으로서의 상담사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에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상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은 다양한 개인, 가족, 집단이 정신건강, 안녕, 교육 및 진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과항하는 전문적 관계다. 이 두 가지 정의에는 정신건강, 안녕, 진로 등의 단어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채택된 정의에서는 인간발달, 개인적 성장, 병리학, 인지적, 정동적, 행동적, 체계적 등과 같은 단어들이 빠지고 그 대신 역량 강화, 다양한 개인, 가족, 집단, 교육 등과 같은 단어들이 새로 첨가되었습니다. 상담에 대한 직업적 정의의 이런 변화는 정체성 탐색, 배제 과정, 그리고 개인적, 직업적, 정치적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상담 전문적의 정체성과 내담자 병리학의 진단에 대해서 여러 학자가 논평한 상담의 내재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채택된 정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정의는 상담 목표가 최적의 정신건강과 안녕 그리고 교육과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정의는 다양한 개인, 가족, 집단을 상담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정의는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병리학, 인지적, 정동적, 행동적, 체계적 개입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정신병리학과 진단이 집중되는 의학적 모델 대신 건강 모델을 옹호하는 상담 전문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정의는 디벌스와 엠파워를 새롭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벌스는 사회적 및 문화적 다양성을 포함하며 엠파워는 상담에서 주려는 사회적 정의 옹호 패러다임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양성과 옹호는 캐크랩의 공통 핵심 교육과정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핵심 역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담은 피상담자, 상담자, 상담관계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성립됩니다. 피상담자는 많은 경우 상담 상황에서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여 SOS를 보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상담은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시도해볼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상담실을 방문하거나 또는 상담실에 대화를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피상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담자는 이 내담자 또는 청담자라고 불립니다. 학회 장면에는 문제 행동을 드러내는 학생들을 잠재적인 피상담자로 간주하여 소위 문제를 피상담자 동일시하는 경우에서는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족 상담에서는 문제 행동을 드러내는 자녀 때문에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자녀의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피상담자의 자녀라고 보기보다는 부모 자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가족의 역경적 관계가 자녀를 하여금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바로 역경적인 가족관계인 것입니다. 이는 세티어가 부모에게 이끌려 상담실에 온 자녀를 문제라고 부르지 않고 스트라고 불렀던 이유이며 이런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피상담자에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담자는 인간관계와 심리의 문제를 지닌 사람을 조력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사람입니다. 상담자에게는 인간관계 기술은 물론 심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체계적인 기술을 훈련받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표현할 줄 아는 인간적인 자질이 요구됩니다. 벨키는 유능한 상담자의 자질을 타인을 이해하는 일,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일, 자기를 이해하는 일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타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방성, 민감성, 공감, 객관성 등과 같은 인간적 특징을 갖춰야 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실성, 비지배성, 긍정적인 관점,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담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 객관적이고 만족스러운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 이에는 상담에 대한 용기와 안정성, 신뢰성,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각성이 포함됩니다.
상담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찾아온 피상담자 사이에 맺어지는 1대1의 전문적인 인간관계로 하였습니다. 그만큼 상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허용적인 상담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상담자가 어떤 상담 방법을 적용해도 효과적인 상담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관계는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지극히 사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를 개별적 관계, 민주적 관계, 상호작용적 관계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피상담자가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올 때는 상담자에게 고민을 털어놓아야 할지, 자신만 우스꽝스러운 것은 아닌지, 상담자를 믿어도 되는지, 비밀은 반드시 보장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걱정과 의심을 안고 오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걱정을 상담자가 알아차리고 이 문제를 다뤄줄 때 피상담자에게 상담자를 믿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상담 실무에 종사할 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며 때로는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쟁점은 상담에서 이론과 실제를 조화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수많은 상담 이론을 섭렵하고 일부 이론을 상담 실제에 적용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상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상담 이론의 다양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론은 실전적 행동의 기초로 제한되거나 뒤따른 신념, 정책, 절차 등을 의미합니다. 이론의 주요 기능은 신념과 행동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상담 이론은 상담자에게 모종의 행동을 하게 하여 실제적 판단을 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상담 이론 또한 앞으로를 내다보고 행동의 결과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는 예언적 가치를 지니며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상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인 현상을 설명을 명료하는 설명적 기능을 합니다. 상담 이론과 상담 실제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상담자가 상담 실제에서 상담 이론을 적용할 때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미하여 사례마다 독특한 상담 실제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담 이론이 상담 실제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론은 단지 상담자에게 행위 과정을 안내하고 행동 패턴을 설명하며 수많은 예측을 나타내는 일련의 과정일 뿐이며 모든 주제는 상담 과정에서 편하게 마련입니다. 상담 이론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인과론적인 입장과 상대적이고 비선형적인 입장이 그것입니다. 벨킨은 물리학을 인용하여 전자를 뉴턴식 관점, 후자를 아인슈타인식적 관점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교재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따르는 상담자가 몇 가지 특수한 상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이드 학파나 행동주의자와 같이 뉴턴식 관점을 채택하는 상담자는 행동과 감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절대적 원인을 비롯된다고 가정합니다. 반면에 로저스 학파나 실존주의자 같은 아인슈타인식 관점을 채택하는 상담자는 내담자와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관계하며 추상적이고 비인간적인 이론보다는 오히려 그 주관적이며 인간적인 자질을 의사결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또한 성장을 강조하며 내담자의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는 수평적인 상담관계를 지향하여 내담자와 상호 의존성을 확립하며 자신이 내담자의 인생의 중요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상담에서 치료적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상담가에서 상담자는 진정성을 갖고 학생들을 대하며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건설적으로 재건성할게 촉진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촉진적 상담관계 또는 치료적 작업동맹의 형성은 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대다수 상담 이론가와 상담 실무자의 주된 관심 주제가 되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치료자 중심의 접근을 채택해온 상담 실무자들은 내담자의 저항으로 인해 종종 치료가 중단되거나 기대하는 만큼 상담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상담 이론가들은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인간 중심 접근을 채택한 치료자는 내담자를 대하는 상담자의 태도에 관심을 기울여 수용, 공감, 진정성 같은 인간적 자질을 강조한 반면 인지 행동적 접근을 채택하는 치료자는 상담 구조와 심리교육을 통해 내담자에게 상담 목표 과정을 이해시키면서 내담자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를 제안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맥락주의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 이야기 치료자는 의제와 은유에 기초하여 내담자와 문제를 분리시키면서 내담자의 치료적 동맹관계를 구축하여 문제의 공격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시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단순히 내담자의 저항을 극복하고자 하는 소극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이러한 시도는 상담자 자신에게 상담 과정에서 하나의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의 촉진적 상담관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맥락주의에 기초한 이야기 운용의 활성화입니다. 둘째, 구성주의에 기초한 작가정신의 회복을 둘 수 있습니다. 셋째, 다원주의에 기초한 자기들의 공동체 확립입니다. 끝으로 긍정주의에 기초한 기본 심리욕구의 수용과 전념입니다.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상담 목표로 제시되는 항목을 보면 개인의 자율적 성장과 발달, 자아발견과 수용, 정신건강 증진, 효율적인 의사결정, 합리적인 문제 해결, 삶의 효율성 증대 등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약간 모호하고 또 어떤 것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과연 우리는 상담을 왜 하는가? 상담은 마치 매우 친절한 낯선이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동반여행 과정과도 흡사합니다. 어떤 이는 상담을 일컬어 피상담자가 상담자를 안내로 고용하여 그 안내를 받으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여행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피상담자는 상담자를 벗삼아 자신의 내면세계를 끊임없이 탐험하는 탐정과도 같습니다. 마치 선장의 일행이 보물섬을 향하여 힘을 모으고 서로 싸우지만 각자 자신의 보물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성찰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합니다. 상담 심리학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이론과 주장을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러한 상담 이론을 제안하고 있는 많은 상담 전략과 기법이 비상담자로 하여금 자기의 내면을 탐색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고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들은 정해진 상담 이론을 엮며 상담의 실제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상담 이론가는 한때 자기 번민에 빠져 자기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통로를 제시하고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인 상담자도 같은 길을 걷는다면 모두의 회자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개별과제 3번에 제시된 유인물을 출력한 후 아래 퀴즈 문제에 대한 답을 해당란에 간단히 기술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1. 상담에 대한 미국 상담학회 ACA 직업적 정의에서 1997년 정의와 2010년 정의의 차이점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2. 치료적 저항을 극복하고 촉진적 상담 관계를 발달시키기 위해 상담자 유인해야 할 주요 관점 4가지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입니다. 상담 이론과도 기본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상담 이론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고신이는 252의 상담 이론을 수집하여 편량을 펴낸 바 있으며 혹자는 상담 이론이 상담 실천과 수만큼이나 다양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학교 상담 장면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을 중심으로 각 이론 인간 행동에 대한 기본 관점과 주요 상담 전략 및 기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개인 심리학은 아들러가 창시한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는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동물적인 본능을 타고난 존재로 보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욕구 성취의 동기가 되는 성장지향적이며 독특한 사회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개인에게 인생을 통제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는 또한 열등감에서 벗어나 우월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인간의 기본 동기로 보았습니다. 개인 심리학 관점에서 있을 때 인간은 열등감을 보상할 수 있는 생활 양식을 개발하기 위해 저마다 노력합니다. 한 개인의 생활 양식은 타인들과 만나서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인간 행동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행위적인 주관적인 경험 세계에서 보면 저마다 중요한 사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 우월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 목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관점은 전통적인 정신 분석의 비관적이고 결정론적인 관점보다 좀 더 교육 환경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아들러는 또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 형성에서 가족관계 역할과 부모, 자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비엔나의 공립학교의 어린이 생활지도 클리닉을 창설하고 사회사업가나 교사들의 개인 심리학 이론과 활동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심리학적 원리와 생생한 근거를 통한 상호작용 기술을 가르치려는 초기 시도였습니다. 그는 특히 격려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격려란 학생의 기를 살려주는 방법으로 상담교사는 격려를 통해 학생에게 자기 신뢰와 변화의 용기를 갖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상담의 목표는 학생의 사회적 가치를 바꿈으로써 그의 소속감을 발전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소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속하는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좋은 관계 형성, 목표 통찰, 재정의 4가지 방법을 제안하였고 딩크마이어 동료들은 놀이치료, 인생과학 탐색, 상상의 사용, 생활양식 질문지 완성하기 등 다양한 기법을 개발, 아동상담과 부모 교육에 적용하였습니다. 현실치료는 윌리엄 글래스가 창시한 이론으로 청소년 상담에 특히 유용한 이론적 접근입니다. 오늘날 현실치료는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회전 나치파로 역할을 하는 통제 시스템으로 인간은 내가 작동하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이 내부 시스템이 지각 필터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탐색하여 욕구에 만족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한다고 전제합니다.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삶을 통제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글래저는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생존, 소속, 힘, 즐거움, 자유 등 기본 욕구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선택은 인간이 기본 욕구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면서 삶을 영위한다는 기본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래저는 인간 본성의 결정론적 철학에 도전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결정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실 치료에서는 책임감과 현실, 그리고 옳거나 그름, 3가지 특징을 3R로 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글래저에 의하면 인간은 어려서부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행동, 사고, 감정, 생적 반응을 포함하는 전 행동을 통해 얻고자 노력하며 끊임없이 행동을 재조직한다고 하였습니다. 전 행동의 요소 중 행동은 거의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고 사고도 얼마간 통제력이 있으나 감정과 생리적 반응은 거의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동을 변화시키면 나머지 3가지 요소는 자동적으로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현실치료는 현재 지각 내용과 문제 행동에 관심을 갖고 행동주의적 계획과 계약하기 등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담의 과정은 관계 형성, 욕구 탐색, 현재 행동 탐색, 그리고 평가하기,
계획하기, 서약 체결, 처벌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8개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계획을 세울 때는 SAMIC 3를 강조합니다. 혈신치료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법은 욕구, 행동, 판단, 계획과 관련된 주요 질문과 직면하기입니다. 질문은 내면에 접촉하고 정보를 탐색하며 제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요 도구입니다. 최근에 근래에는 질 좋은 학교 목표에 현실적 원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접근은 학교 운영에 있어 전통적인 강제적 스타일을 지향하고 그 대신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긍정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현실치료 원리의 협동적이고 협조적인 과정을 지향합니다. 다음은 인지-행동 상담입니다.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상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은 그들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의미를 주는 인지 과정을 통하여 정보를 받고 메시지를 분석합니다. 지각 원리를 주장한 상담 이론은 학생들이 생각과 이성을 갖고 있어서 자신과 타인들로부터 메시지를 내면적으로 받아들여 검토하여 하며 수용 또는 거부하는 과정을 통하여 행동을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반면 행동주의는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인지이론과는 극단적인 행동자들과 지각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간격을 연결하고 시도합니다. 인지-행동적 접근 방식은 학교에 다니는 연령의 내담자들에게 성공적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학생들에게 자기 상담 기술을 가르치는 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두 가지 접근 방식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와 마이켄바움의 인지적 행동수정입니다. 앨리스는 인간의 사고과정, 특히 신념이 인간 행동을 선택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인간의 본성과 발달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컨대 사람들은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를 생각할 때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기능하는 반면 비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혼란스럽고 비논리적인 태도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BT에 의하면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사고, 상념, 신념 등의 인지적 특성에 관련된 것이며 심리적 고통은 주로 비합리적 정서적 반응에 의해 생긴다고 가정합니다. 앨리스는 개인들이 비합리적 신념을 보면서 배우게 되고 그것이 사회 제도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화되며 결국 자기 패배감과 정서적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앨리스와 동료들은 우리가 소망하거나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 마땅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과 같은 당위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정서적 혼란에 빠져 있다면 이와 같이 드러나는 신념이 작동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앨리스는 내면화되어 자기 폐원을 일으키는 당위적 비합리적 신념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잘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언제나 공정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어야 한다. 세상은 언제나 편안하고 만족스러우며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당위적이고 비합리적 신념은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감정과 역진적 행동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인간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우주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RBT에서 상담 목표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교사는 먼저 피상담자에게 그의 신념이나 사고가 비합리적, 비현실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여 이러한 신념이 어떻게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상담교사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 반박하고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사고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내면화된 자기 대화의 형태로 발전시키도록 돕습니다. RBT에서 상담의 기본 전략은 A, B, C, D, E 절차에 따릅니다. A는 인간의 정서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환경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행사건 또는 촉발사건을 말합니다. B는 환경 자극에 대하여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 신념을 말합니다. 그리고 C는 선행사건과 관련된 신념으로 인하여 생긴 정서적 행동적 규결을 말합니다. 또한 D는 비합리적 상념, 사고, 신념이 도전하고 새롭게 생각하도록 재교육하기 위해 적용되는 논박을 의미하며
이는 논박에 의해 형성된 합리적 신념 효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담의 성공은 비에서 나타나는 피한적 신념을 계속적으로 논박하여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상담 기법은 논박입니다. 논박은 비합리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 현실성, 유용성의 근거를 두고 진행되는 소크라테스틱 대화에 의존합니다. 그 밖에도 아르비트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하여 인지적 신념 체계를 제고해서는 인지적 재구성을 시도합니다. 인지행동수정은 사람들의 비합리의 신념을 해석하기보다 부정적인 자기 메시지를 확인하고 변경하도록 하는 또 다른 인지행동적 접근 방법을 입니다. 마크 헨그벤이 제시한 인지행동수정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 기술과 행동상의 문제를 돕기 위한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 접근 방식에서는 인간 행동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내적 대화 또는 자기 대화라고 부릅니다. 내적 대화는 자신의 귀를 기울이고 자신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헨그벤은 내적 대화가 행동과 관련을 맺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행동과 자기교시, 인지와 스트레스, 생리적 효과입니다. 마이크 헨그벤은 자신의 상담 모형을 인지적 재구성의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내담자가 자기 메시지를 지지하는 기본적인 가정과 태도를 재검토함으로써 자신의 쇠약한 사고를 공략하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인지적 재구성을 통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의 직업과 신념을 검토하고 파괴적인 생각 패턴과 관련된 행동을 변경하도록 책임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지적 행동수정은 아들식 상담의 지각적 기초와 유사한 요소로 구성되며 현실적으로 발견되는 자기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교육적의 실효적인 과정을 포함합니다. 상담교사는 학생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고 돕습니다. 단기 상담은 한 가지 발달상의 문제를 표현하거나 몇 회기 내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하나의 골칫거리를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에 관해서 최소한의 관심만을 갖는 것을 장려하는 상담의 최근 발달 경향과 부합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상담은 학생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교육 및 진로 결정을 함으로써 즉각적인 상황을 강화하는 데 적절합니다. 단기 상담은 복잡한 구조를 띄지 않으면서 상담 교사가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여 학생들과 단기간의 관계를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특징은 몇 가지 목적을 충족시킵니다. 첫째, 학생들은 아프거나 정서적 장애가 있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개인들입니다. 둘째, 단기 상담의 형식은 상담교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한 접근법에서 상담교사는 학생들과 자신을 고용한 학교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담에 대한 단기적 접근은 독립심을 키워주고 자기책임과 자립심을 촉진시킵니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훌륭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단기 상담은 여러모로 옹호되어 있으며 특히 상담가의 시간적 압력이 중요한 학교에서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로페즈는 학교 상담에 적합한 단기 상담의 4단계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단계 1에서 학생들에게 변하고 싶은 것을 구체적인 용어로 서술하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학생들이 이미 했던 것을 점검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합니다. 마이릭은 단기 상담을 위한 4가지 질문, 즉 문제나 상황이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로 구성된 연속적인 구조 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모형이 바로 체계적인 문제 해결 모형입니다. 이 모형을 통해 상담교사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모형은 초기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촉진적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가 굳건하게 되고 상담 진행의 속도를 붙일 수 있는 행동 질문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학생의 문제는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그들의 신념에 의해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 해리스는 그러한 학생은 자신에게 결점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한 학생과 작업할 때 상담교사 목표는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보다 무엇이 옳은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해결 중심 치료의 기본 전략은 학생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시도했으며 그러한 노력이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노력이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 더 효과적인
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결 중심 상담의 상담교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질문 기법을 사용합니다. 한 가지는 더 사이즈가 개발한 기적 질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질문은 학생들에게 만약 당신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에게 문제가 더 이상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무엇이 달라질 것이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와 같은 형식적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기적 질문 이외에도 변화 질문, 예의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 기법이 개발되어 있으니 실제 상담의 여러 가지 방법을 기법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담을 종결하는 시점에서 상담에서는 칭찬, 연결문, 과제 등으로 구성된 메시지를 활용하여 내담자가 해결책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체계하고 노력을 격려하며 동기를 부여합니다. 초대 상담은 종합적인 학교 상담 서비스에 관한 통합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비교적 새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오늘날에 접하게 되는 다양한 도전거리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직면하고 돕는 데 필요한 상담 서비스 광범위한 관점을 포함합니다. 동시에 상담자는 학생들이 단순히 걱정거리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장래 발달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격려합니다. 초대 상담에 대한 이론은 교재 95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제시된 과제 유인물에 다음 퀴즈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상담을 인간관 상담 후 상담 과정, 전략 및 기법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2. 초대 상담은 OP 평가하기를 적용하여 각자의 대인관계 행동이나 발달성의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탐색하여 기술하시오. 입니다. 다음은 개인 상담의 과정과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상담은 도움을 필요한 내담자가 상담을 신청하면서부터 상담 목표가 달성돼 상담을 종결할 때까지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전 과정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상담에서 교사가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 단계마다 알아둬야 할 사항과 학생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숙달해야 할 상담 기법을 소개합니다. 학교 장면에서는 도움을 필요한 학생이 자발적으로 상담실 또는 교무실에 들르거나 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호출되면서 상담이 시작됩니다. 상담의 일반적 과정은 시작 단계, 관계 형성 단계, 문제 탐색 단계, 문제 해결 단계, 종결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이후의 상담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의 시작은 두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는데 학생 스스로 상담교사를 찾게 됨으로써 시작되는 자발적 상담과 호출의 제3자의 의뢰를 받게 되는 비자발적 상담입니다. 자발적 상담의 경우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어떻게 왔니, 무엇을 도와줄 거라는 말을 하여 상담의 말문을 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자발적 상담의 경우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면담 목적을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모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면담 목적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전달하고 학생이 설명을 이해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상담교사는 또한 시작 단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를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상담 전략을 수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자 양식 치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베이직 아이디 모형은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상담교사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행동, 정동, 감각, 심상, 인지, 대인관계, 약물, 섭식의 7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키트는 이 모형을 약간 수정하여 헬핑 모형을 제안했는데 이 모형의 구성 요소는 박스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학생과의 신뢰의 관계, 즉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담력의 촉진적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력의 촉진적 요소란 학생이 건설적인 행동을 취하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 학생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로 요구되는 상담교사의 태도를 말합니다. 학생의 문제 파악을 위한 신뢰관계의 촉진 요소는 상담교사의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진정성, 구체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공감적 이해는 정의적 차원에서 공감과 인적 차원에서 이해가 결합된 태도를 말합니다. 상담교사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말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한 말을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즉 학생의 입장에서 그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그가 현재 경험하는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온전한 수용을 의미하며 상담교사가 학생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그 대신 학생의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독특한 개인을 지닌 인격자로서 학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담교사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교사는 권위적인 교육자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자발적인 방어적이지 않은 자세로 적절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즉시성과 구체성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관심과 호소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돕는 것이며 내담자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 탐색 단계입니다. 상담은 단순한 관계 형성 그 이상입니다. 상담은 여러 종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을 개선하는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지각을 증가시키는 조력 관계를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단계로 이동하지 못한 관계는 상담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상담교사 상담관계를 특정한 문제와 관심에 대한 좀 더 깊은 탐색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상담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문제 탐색 단계는 상담교사가 특정한 접근 방식이 갖고 있는 구성 개념, 용어, 기법, 전략들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렛 접근 방식은 추구하는 상담교사는 출생순위, 가족 서열, 행동의 목표 등까지 초점을 맞추고 생활양식 평가 기법을 적용하여 그들의 개인적인 논리가 무엇이고 그러한 논리가 성공적인 인생에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대체로 행동적 접근 방식을 지향하는 상담교사는 문제 행동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기초론자를 수집하고 행동의 작업과 전례를 검토하며 다음 단계에서는 행동을 변화시키나 수정하기 위해 강화, 추장훈련, 이완훈련, 체계적 동감과 같은 행동적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합니다. 문제 탐색을 위해서는 문제 확인과 문제를 정의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 확인은 삶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 문제를 지적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역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부정함으로써 우리는 문제 해결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삶의 과제를 문제 공간에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문제 공간은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그리고 해결 통로를 포함합니다. 문제를 정의했으면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상담교사는 학생의 문제를 파악하고 성취하는 상담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학생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상담 전략은 상담교사가 어떤 이론적 조건을 틀어 상담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 굳어져 온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므로 상담교사가 제시하는 조언이나 해결책을 혼자 힘으로 실천에 옮기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략을 수립할 때 학생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상담교사가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상담교사는 무엇보다 학생의 실천 가능성 여부와 실천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실천할 때 예상되는 결과와 장애 요소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에서 상담 과정을 종결할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구체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상적으로 상담을 받아온 학생이 겪고 있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상담을 종결해도 좋다는 판단이 드는 시점에서 상담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미리 합의된 상담 횟수가 마무리되어 때 상담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상담을 잠시 쉴 필요가 있을 때도 상담 종결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미리 해결된 상태에서 상담을 종결할 때 상담교사는 학생의 불안을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완치된 이분법적 마술적인 사고의 내재 가능성을 탐색하고 문제 해결은 삶의 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학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 중에 성공적인 문제 해결 사례를 인용하여 잠재 능력을 확인하고 문제가 악화될 경우에는 자신의 대통령을 점검할 기회를 삼도록 조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학생 문제가 해결이 어렵거나 또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다른 상담자나 전문가에 의뢰해야 합니다. 상담을 실제 종결하기 위해서 상담교사는 우선 상담 내용을 요약하여 상담 기간 중에 상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를 점검합니다. 이때 단순히 외적 상황이나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유 부담감 극복, 자존감 향상, 우울 감정의 탈출, 정체감 확립과 같이 내면적 변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담의 종결 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담교사는 내담자에게 종교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탐색하여 대처 요령을 연습하게 하고 친한 친구와 작별을 구할 때처럼 슬픈 감정이 있으면 표현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상담 종교는 서서히 진행해야 하며 종결 후에는 추수지도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인간적 성장을 돕기 위해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대화 및 상담 기술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기법은 이론적 접근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비교적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상담 기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적극적 경청입니다. 적극적 경청은 존중과 반영이 기초해 내담자의 표면 감정은 물론 내면 감정을 이해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담교사는 내담자에게 이해하거나 느끼는 것보다 정확하게 지각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기울입니다. 상담교사 비언어적 행동은 오히려 언어적 측면보다 더 민감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기울이는 신체적 행동과 심리적 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체적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은 의사소통과 이해를 촉진합니다. 이가는 기본적인 주의 기울기 행동을 제한하고 머리 글자를 따서 SOLER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것은 내담자를 향해 정면으로 마주하고 개방적이고 앞으로 약간 기울이는 자세를 취하며 시선의 접촉을 유지하고 이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담교사는 또한 학생이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한 반응을 보이면서 심리의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주의를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비언어적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심리적 주의 기울이는 간단한 반응과 개방적 질문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담 구조화기입니다. 구조화란 상담교사가 상담 시작 단계에서 학생에게 상담에 필요한 제방 규정과 상담의 한계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 관련 제방 규정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상담 약속 시간 준수하기, 상담 약속의 취소 또는 연기를 요청하는 방법,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담교사에게 연락하는 방법, 상담실 이용 방법, 그 밖에 학생이 알아둬야 할 제반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상담의 한계란 상담교사와 학생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명백히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상담을 요청한 학생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학생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해진 한계가 없이 학생의 요청을 무조건 들어준다 보면 그것이 누적되어 결국 상담 효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며 상담에서는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담의 한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의 한계는 책임, 시간, 행동, 애정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과 욕구 명료화하기입니다. 감정은 개인의 욕구와 경험이 서로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욕구와 일치하는 방향의 행동을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명료화, 재진술, 반영, 요약, 직면, 해석 등 다양한 대화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내담자의 행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기 개방,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주장 등 구체적인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화 동사와 긍정화 기법 등을 통해서 관점 전환과 신념,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과 라포를 형성하고 상담 목표를 충분히 공유한 경우 상담원은 다양한 행동 기법을 활용하여 부정의 행동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하나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에는 행동 계약, 행동 조형, 상표제도, 논리적 결과, 활용, 타임아웃, 상반 행동의 강화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은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기 위해 이용한 상담 기법입니다. 질문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형태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린 질문, 간접 질문, 가상 질문이 그 예입니다. 특히 상담에서 왜라는 질문은 신문의 느낌을 받게 하여 방어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는 무엇과 같은 질문으로 대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유인물 세 번째 칸에 다음 퀴즈에 대한 답을 간단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상담 과정에서 각 단계의 주요 쟁점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2. 상담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SOLER, 명령어 체질 반영, 요약, 직면, 해석, 그리고 정보 제공, 자기 개발, 자기 노출, 자기 표현, 논리적 결과, 타임아웃 등입니다. 그리고 유인물 세 가지 퀴즈를 작성했으면 마지막으로 질의 내용과 전반적인 소감을 작성하여 다음 주 월요일 대면 강의 시간에 토론 자료로 활용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